계속해서 대전, 세종, 충남 소식입니다. 중국산 참기름과 깨, 고춧가루 등을 국산인 것처럼 속여 팔아 수억 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업체가 적발됐습니다. 이 업체는 한 온라인 쇼핑몰에서 전국 참기름 판매 1위를 하기도 했습니다. 김광현 기자입니다. 대전의 한 방앗간에 농산물 품질관리원 단속팀이 들어섭니다. 입장 지침을 하러 왔습니다. 선생님 일장이 나왔거든요. 참깨가 담긴 보관 용기와 참기름 병을 촬영하고 참깨 포대 등도 확인합니다. 이 업체는 지난해 6월부터 1년여 동안 중국산 원료를 이용해 만든 참기름과 들기름, 고춧가루 등을 100% 국산인 것처럼 속여 판매했습니다. 이렇게 만들어 유통한 제품은 총 8톤, 4억 4천만 원 상당에 달합니다. 최대 70% 이상 저렴한 가격에 구입한 중국산 원료를 이용해 2억 8천만 원가량의 부당 이익을 챙겼습니다. 해당 업체는 원산지 표시 위반 혐의로 농관원 조사를 받던 중에도 같은 방식의 범행을 계속해왔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소비자가 제품을 직접 볼 수 없다는 점을 노려 온라인상에서 원산지를 속인 제품들을 대량으로 판매했는데 지난해 유명 온라인 쇼핑몰에서 참기름 판매 전국 1위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정수판매 특성상 위반하기가 쉽고 또 언제 어디서나 소비자가 구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편리함을 적극 이용했습니다. 또 이 업체는 다른 곳에서 구입한 중국산 참기름 1,400병을 국산인 것처럼 라벨만 붙인 뒤 기업에 선물 세트로 납품하기도 했습니다. 농관원은 업주와 직원 등 2명을 검찰에 송치하는 한편 본격적인 김장철을 앞두고 온라인상에서 원산지를 속여 판매하는 행위를 집중적으로 점검할 예정입니다. MBC 뉴스 김광현입니다. 학교와 기업체를 중심으로 충남에서 100명이 넘는 확진자가 쏟아지는 등 코로나19 확산세가 심상치 않습니다. 집단 감염이 발생한 천안의 한 초등학교에서 전수검사한 결과 학생 등 11명이 추가 확진됐고 지역 아동센터에서 8명, 한 기업체에서도 9명이 감염되는 등 천안에서만 오늘 하루 44명의 확진자가 발생했습니다. 금산에선 10대 학생을 중심으로 또 부여에서는 기업체와 관련해 내외국인 환자가 10명 이상씩 나왔습니다. 대전에선 집단 감염이 있었던 요양병원과 초등학교, 공사 현장 외국인 근로자를 중심으로 24명이 더 감염됐습니다. 운전을 하다 보면 차선을 변경하기 위해 끼어들기를 하게 되는데요. 각별히 조심하셔야겠습니다. 자동차 보험 사기 일당 60여 명이 경찰에 붙잡혔는데 끼어드는 차량의 과실이 크다는 점을 노렸습니다. 보도에 조영찬 기자입니다. 대전의 한 도로. 앞선 차량이 차선 변경을 시도하자 미리 차로를 점령해 들이받습니다. 교차로에서는 깜빡이를 켜고 들어오는 화물차와 사고를 내고 정차했다 출발하는 승용차를 충격하거나 백화점에서 나오는 차량에 속도를 올려 부딪힙니다. 모두 끼어들기, 진로 변경 차량을 노린 보험 사기였습니다. 경찰은 지난 2019년부터 올해까지 84차례에 걸쳐 진로 변경 차량에 고의 사고를 내 7억 7천만 원의 보험금을 받아낸 신흥 조직 등 64명을 검거했습니다. 차선을 변경해 끼어들다 사고가 나면 끼어든 차량의 과실이 훨씬 더 크다는 점을 노린 겁니다. 실선이나 교차로에서는 10대 0, 점선에서도 8대 2 정도로 대부분 끼어드는 차량의 사고 책임이 큽니다. 보험 사기에는 차량에 타지도 않았거나 심지어 교도소 수감자 등 20여 명의 명의까지 도용했습니다. 처음에는 몰랐지요. 이게 나중에 보니까 완전 사람이 6명 타고 전부 아프다고 해서 보험 적부 해달라고 하는데 그런데 그때부터 좀 저게더라고요. 차로를 변경할 때 갑자기 속도를 내거나 사고 후 동승자가 내리지도 않고 무관심하면 보험 사기를 우선 의심해야 합니다. 보험사에다 보험 처리 기록을 남겨놓으셔야 돼요. 그래야지 저희가 데이터가 축적이 돼서 고의 사고를 입증하거나 처벌할 수가 있습니다. 경찰은 보험 사기로 드러나면 피해자들의 벌점과 보험료 할증도 없어진다며 의심 사고는 반드시 경찰에 신고하고 블랙박스 등 안전장치를 마련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MBC 뉴스 조형찬입니다.
국민의힘 충청권 예산정책협의회가 김기현 원내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 세종시청에서 열려 충청권 각 시도 현안 해결과 국비 확보 방안 등을 논의했습니다. 대전시는 국립미술품 수장보존센터와 베이스볼 드림파크 조성 등 10개 사업에, 세종시는 세종경찰청 청사와 국립민속박물관 세종시 이전 건립 등 8개 사업에 국비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충남도는 충청권 지방은행 설립과 가로림만 해양정원 조성, 중부권 거점 국립경찰병원 설립 등 9개 현안에 당 차원의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대전 갑천에서 홍수 등 자연재해가 났을 때 다닐 수 있는 제방길 등을 짓는 이 사업인 하천 환경정비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데요. 환경단체들은 다양한 멸종 위기종이 서식하는 자연 하천이 파괴된다며 토목공사 중단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윤웅선 기자입니다. 멸종위기 야생생물 1급이자 천연기념물인 미호종개부터 대전의 기대종이자 한반도 특산종인 감돌고기까지 모두 대전 서구 일원 갑천에서 발견되는 생물들입니다. 갑천 자연습지에는 900여 종의 동식물과 30여 종의 법적 보호종이 서식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때문에 환경단체들은 지난 2013년부터 환경부와 함께 일대 습지보호구역 지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4월부터 대전국토관리청이 5km가 넘는 자연하천 구간에 제방을 쌓고 그 위에 5m 폭의 도로를 건설하는 하천환경정비 사업 계획을 추진하면서 환경단체가 강력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생태계 파괴는 물론 기후위기에 대응해 습지를 보호해야 한다는 시대적 흐름에도 역행한다는 겁니다. 탄소 흡수원 및 도시 열섬 현상을 완화하는 바람길 역할을 감당하고 있다. 탄소 중립을 국가 기조로 세우고 정책을 논의하고 있는 와중에 습지를 보존하고 확대하기는커녕 대규모 개발로 습지를 훼손하는 것은 표리부동에 불과하다. 국토청은 그러나 끊겨 있는 제방도로를 홍수 등에 대비해 쌓으려는 것으로 대규모 토목공사는 아니다라고 밝혔습니다. 또 현재는 사업 초기 단계로 확정된 사항이 아니고 앞으로 환경영향평가 등 절차가 진행될 예정이라고 덧붙여 향후 갑천의 생태환경을 둘러싼 뜨거운 논란이 예상됩니다. MBC 뉴스 윤웅성입니다. 앞서 보도드린 것처럼 생태계 훼손 논란이 일때면 개발과 보존은 양립할 수 없는 이슈로 거론되곤 하죠. 그런데 천연기념물이자 멸종위기종인 점박이 물범을 국내에서 유일하게 육지에서 관찰할 수 있는 곳, 바로 서산 가로림만인데요. 건강한 해양 생태계를 보존하고 이를 다시 지역 개발의 원동력으로 삼기 위한 의미 있는 노력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승섭 기자입니다. 서산 가로림만의 옥도 앞바다, 천연기념물이자 멸종위기 야생생물 2급인 점박이 물범이 바다 위로 빼꼼히 고개를 내밀고 있습니다. 여유 있게 수영하는가 싶더니 순식간에 커다란 광어를 입으로 낚아챕니다. 광어를 물고 여러 차례 흔들어 정신을 잃게 하고는 통째로 삼켜버립니다. 그동안 가로림만에서 점박이 물범이 휴식하거나 수영하는 모습은 포착됐지만 먹이 활동이 확인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가로림만 안쪽으로 먹이 자원이 풍부한 그 먹이를 따라서 내륙 깊숙이 들어와서 서식했다고 추측을 하고 있고요. 점박이 물범은 해양 생태계에서 최상위 포식 동물에 속합니다. 가로림만에서는 해마다 4월에서 11월 사이에 점박이 물범 약 10마리가 발견됩니다. 그만큼 가로림만에 다양한 생물이 존재하고 해양 생태계가 건강하다는 증거입니다. 지난 2012년에는 개체수 감소로 자취를 감췄던 점박이 물범이 가로림만에 다시 나타나 가로림만의 조력발전 사업 대신 해양 생태공원이 추진되는 신호탄이 됐습니다. 점박이 물범이 가로림만을 지켜왔고 이제는 가로림만의 해양정원이 된다면은 점박이 물범이 아마 가로림만을 상징하는 가로림만 해양정원 조성 사업은 다음 달 정부의 예비 타당성 조사 결과 발표를 앞둔 가운데 서산시는 해양정원 안에 점박이 물범의 관찰과 치료를 전담할 센터를 마련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이승섭입니다. 월성 원전 1호기 경제성 평가를 조작한 혐의를 받는 공인회계사가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대전지검 형사 4부는 지난 2018년 5월쯤 월성 1호기 계속가동 경제성을 1,700원대로 평가했다가
한 달 뒤 200억 원대로 낮춘 최종 평가서를 작성한 회계사를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방조와 공인회계사법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검찰은 해당 회계사가 작성한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정재훈 한국수력원자력 사장이 이사회를 속여 월성원전 즉시가동 중단을 의결해 한수원에 1,481억 원 상당의 손해를 끼쳤다고 보고 있습니다. 족적을 남기지 않기 위해 맨발로 옛 여자친구 집에 들어가 불을 지른 40대 남성에게 항소심에서 더 무거운 형이 선고됐습니다. 대전고법 형사 3부는 이 사건 피고인이 치밀하게 계획해 범행한 데다 다른 입주민에게 극심한 공포를 느끼게 했다며 1심 형량보다 높은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이 남성은 지난 2018년 7월 아산의 옛 여자친구 아파트에 불을 지른 뒤 달아나 주민 100여 명이 대피하고 5,300만 원의 재산 피해 등을 입힌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오늘 오전 5시 반쯤 보령시 대천항 서쪽으로 25km 떨어진 녹도 인근 해상에서 3톤급 어선이 암초에 좌초됐습니다. 선박 위치 발신 장치 SOS 신고를 접수한 보령해경은 경비 함정 등을 급파해 60대 남성 등 승선원 2명을 구조하는 한편 민간 구조선 3대와 함께 사고 선박을 대천항으로 예인했으며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충남도와 해양수산부는 서천 국립해양생물자원관에서 정책협의회를 열고 연안 지역 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충남도는 해양 신산업을 육성하고 가로림만 국가해양정원과 서천 갯벌 등 해양 환경 생태계를 복원해 새로운 해양도시 모델을 만들겠다는 충남 연안 경제 활성화 방안을 내놓았습니다. 또 해양 신산업을 육성하고 발전시키기 위해 기관 간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관세청이 세관 직원들의 근무 태만 의혹에 대해 내부 감찰에 착수했습니다. 최근 내부 정보 영상을 토대로 한 언론 보도를 통해 인천공항 국제우편 세관 직원들이 우편을 살펴보는 대신 30분 넘게 휴대전화를 사용하고 마약 탐지견이 컨베이어 벨트 옆에 줄로 묶인 채 방치된 듯한 모습이 공개됐습니다. 지금까지 대전, 세종, 충남 소식이었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